안녕하세요. 과학, 기술, 경제, 투자 전략 고민하는 에스테스입니다. 11월 29일 천연수소에 대한 제목과 같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쟁점들 공유하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과도 당연히 관계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그 공지 사실이 하나 있어서요. 제가 서울대 7, 8학번이다 이런 또 가끔 또 재수 안 했다 뭐 이런 사실만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댓글에 보니까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했다는 취지로 댓글이 있어서 이거 그냥 두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서울공대 전기공학과 82년에 졸업했고요. 서울공대 같은 대학원에 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한국과학원 카이스트죠. 경영과학과에서 석사과정 85년에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덧 졸업한 지 4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카이스트에 있을 때 경제학, 투자론 이런 공부는 제가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엄청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했고요. 그런데 경제학 학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활동할 생각은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했었는데 이거 시작하게 된 계기가요.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제대를 앞두고 복학하기 전에 놀이터 하나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둘째 아들 군대 있을 때 막 제대한다 그러고 그럴 때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 그 계기가 말이죠. 우리 둘째가 그때 외고 2학년 그 당시에 전국 고교생들 전권 경시대회 거기에서 전국 1등을 해갖고요. 국무총리상 수상한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 내용이 지금도 그 당시 신문 기사가 지금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사진하고 같이 다. 예. 근데, 좀 저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애가, 그 당시에는 스펙 만든다고 저는 경시대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거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한번 쫙 봤더니, 야, 좀 웃기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이런 것도 안 하시나,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우리, 둘째 애들, 또 친구들, 그 당시 정상적인 서울 외고생들이니까 공부하는 수준 다 알고 있고 또 공부하겠다는 의지 이런 거 아주 너무 세기 때문에 입상을 내가 한번 도와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을 같이 했거든요. 당시 친구들 한 6명 정도 와서 제가 이제 지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 6명 중에 절반 그 중에 이제 우리 애가 1등하고 다 입상을 다 했습니다. 한 40일 집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40일. 예, 원서 내고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처음에는 애들이.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집중해서 24시간 중에 한 20시간 공부한 것 같습니다. 제 아파트 거실에서 같이 밤새고 그랬는데, 와, 아주 지독한 놈들이라서, 밤새면은 새벽에 이제 졸리니까, 운동장, 뒤에 가면 이제 운동장이 있었는데, 인조잔디에 깔린 운동장이 있었는데, 가서 우르르 몰려갖고 이제 축구 한 판 뛰고 와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근데 얘가 제대를 하니까, 이제 심심하니까 이게나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사이트를 오픈을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인데, 제대하고 복학하면서 바로 취업돼 버리고요. 아예 여기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 유튜버인데. 지금도 전혀 관심이 없고, 왜 아빠 그거 뭐 하고 있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 저는 또 한번 시작하면은 또 성격이 또 꾸준히 하는 편이라서 그럭저럭 여기까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고 본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 1번 국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 네도라고 하는데 네도. 이게 21년에 이제 만들었는데 수소 및 암모니아 추진 선박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LNG 추진할 때 메탄 슬립 감소시키고 방지하는 이런 기술도 연구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기후 위기 또 탄소 규제 이런 과정에서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 이제 연구하는 그런 국가 프로젝트다 할 수 있는데 주도는 가와사키 중공업이 하고요. 여기에 이제 미쓰이 MOL 하고
오모니치 야드 조선소죠. 그다음에 엔진 회사로 일본 엔진 이런 데가 이제 참여하고요. 당연히 이제 일본 성급인 클래스 NK도 관여하고 또 일본의 공대 회항 연구소도 참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국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주목할 거 수소 추진한다고 할 때 연료전지가 아니고요. 연료전지가 아니고 수소 엔진으로 추진하는 선박. 요걸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년 5월, 금년 5월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수소 엔진 추진 선박을 27년에 시운전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게 이제 17,500톤급 화물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연료 탱크하고 추진 시스템일 거 아닙니까? 연료 탱크하고 추진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일본 승급 클래스 NK가 AIP 발급을 했다는 겁니다. 즉 디자인 승인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27년 시운전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굉장히 그 주목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로우 스피드 투 스트로크 엔진을 그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 좀 생소할 수 있어서 그 제가 정리한 거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엔진은 속도하고 토르크가 이제 그 취소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죠. 속도 급속하게 잘 올리면 토르크가 떨어지고요. 토르크를 높이기 위해서 선박은 토르크 높여야 하니까 토르크 높이기 위해서 저속 운전한다. 로스피드가 그런 뜻이고요. 투 스트로크라는 것은 이행전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 스피드 저속 투 스트로크 이행정 저속 이행정 기관은 대형 선박에서 고출력 고효율로 작동하는 그런 어떤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선박 분야에서 표준이고요. 그래서 이 엔진의 연료를 뭐 가솔린이나 중유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수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수소. 그래서 참고로 어저께 말씀드린 건 미국 델타호크에서 항공기용 수소 엔진 개발했다. 이걸로 그냥 그 게임 체인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델타호크가 만든 항공기용 수소 엔진도 이행정 투 스트로크이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것과 비교되는 게 육상 도로 분야, 즉 승용차, 트럭, 버스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은 사행정 기관입니다. 사행정.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흡입, 압축, 연소, 배기 요 사이클 4개로 돌아가는 사행정 기관인데 요런 거는 특징이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급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박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운전 조건에 적응하기가 쉽다. 이게 사행정 기관이고요. 그래서 육상에 쓰는 것과 그 해상 항공기 쓰는 게 다르다. 이거는 상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신형 엔진은 일본 엔진 J 엔진이 개발을 하고 가와사키 시스템 사용해서 이제 26년경에 이제 선박에 장착한다 그러고요. 27년경에 첫 항해를 한다. 그래서 지금 뭐 오노미치 야드에서 지금 건조되고 있다 하고요. 선사는 MOL, 그다음에 그 자회사인 MOL 드라이블크에서 이제 그 접에 소유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그 운항을 책임지는 것이죠. 자, 일본 지금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무인 자율 운항도 지금 그 일본이 제가 볼 때는 앞서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전에 관련 영상 많이 올렸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그러니까 수소 추진 선박, 수소 추진 선박에 대한 한국의 상황. 그 현대중공업하고 한국기계연구원이 기존의 현대차 엔진에다가 수소를 그 30기압 그 고압으로 직분사하는 그렇게 해보니까 효율이 한 40% 이상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 실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요거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거 이제 당시에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서 제가 영상으로도 이제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선박에 대해서는 어떤가?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한 거는 16만 큐빅미터급 그 초대형 액화 수소 운반선입니다. 운반선. 추진이 아닙니다. 그거가 다른 걸로 봅니다. 그리고 수소 화물창 요거 이제 개발해서 주요 성급들 승인받은 것. 요거는 지금 한국에서는 제일 앞서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소 추진 선박에 대한 것은 한국에서는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뭐 다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의 추진 동력을 수소로 한다는 거, 연료전지가 아니고요. 야,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LNG 추진선도 모조리 싹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되면은 메탄올 추진이나 뭐 암모니아 추진 이런 거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평가해서 취사 선택할 문제인데 가령 메탄올 운반선은 화물이 메탄올이잖아요. 그다음 암모니아 운반선은 화물이 암모니아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추진 동력을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가령 LNG 운반할 때 화물이 LNG이기 때문에 추진 동력을 LNG 사용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이나 유조선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다면은 수소 추진이 가장 먼저 사용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수소 운반선의 추진 동력은 가장 우선적으로 또 수소 추진이 추진되는 게 당연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탈탄소 추진의 궁극의 수단이 바로 수소 추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원자력 추진이 상용화된다면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천연 수소가 이렇게 부각되기 전에는 그린 수소라는 게 뭡니까? 재생 에너지로 물 분해해서 만들어진 수소, 이게 그린 수소 아닙니까? 이건 너무 비싸다 이거죠. 그래서 경제성 때문에, 수소 추진이 되겠나 이렇게 회의적이었는데 이제는 천연수소 즉 땅속에서 저렴하게 원하는 만큼 수소를 캐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면은 전부 싹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연수소가 세상을 전부 싹 바꿀 것 같습니다. The Great Game Changer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K조선도 천연수소가 바꾸는 그 신세계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부터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차피 지금, 수소 엔진은 어차피 현재 수소 엔진은 한국 기업 어느 곳에서도 지금 아직 하고 있다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엔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대중공업이 그렇다면 다른 데는 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수소 추진 엔진을 일본 엔진 갖다 쓸 수도 없는 거고, 결국 독일의 만사나 윈GD 같은데 이런데 기존의 선박 엔진 독점 기업들이 수소 엔진도 개발할 걸로 보고요. 이미 지금 모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한번 해볼 작정이고요. 그런데 삼성중공업 할 일은 뭐겠습니까? 엔진 개발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엔진은 밖에 있는 게 이제 갖고 오면 되는데, 주어진 수소 엔진 사용해서 연료 탱크하고 추진 시스템 최적 설계하는 거, 요거 삼성중공업이 할 일 아니겠나. 여기에서 차별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앞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엔진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일본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추월 게임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한국의 선박 엔진 기업들 수소 때문에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도 있고, 그건 지금부터 하기 나름이겠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개택이라는 회사와 관련된 겁니다. 개택. 예. 인간은 땅을 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 구조물,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 지도 보고 알죠. 그래서 이 지도 만드는 방법도 이제 계속 발전을 해서 이제 지금은 인공위성에서 땅을 스캔해서 지도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땅을 딛고 사는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은 땅 속에서 뭔가를 캐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게 팩트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인간에게 필요한 거 가령 오일, 가스, 천연수소 이런 것도 되고요. 금, 철, 우라늄 등등등 이게 어디에 얼마나 묻혀 있는지 지도로 보여주는 것. 요게 선결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요런 거 해주는 곳이 있다면 돈 내고 그 서비스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는 곳이 바로 지질학 또는 자원탐사공학, 이게 이제 관련되겠죠. 이 분야 글로벌 리딩 기업이 GETech이라고, GETECH. 아마 제가 볼 때는 딱 보니까 지알로지, 더하기 테크놀로지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회사 이름을 장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유럽의 대표 에너지 기업이 저 개택에 돈 주고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할 일이 뭐냐? 동유럽에서 천연수소가 어디에 얼마나 묻힌 것인지 탐사해서 3D 3차원 땅속 지도 그려달라. 요 거대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걸 시작했다고 지금
개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개택 홈페이지 가서 쭉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이제 중요한 그 핵심만 그 캡처해서 같이 그 배경사진에 실었는데요. 이분이 한 30년 이상 그 경력,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기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방대한 데이터. 와, 저렇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데이터, 아마 필요한 데이터는 다 갖고 있다는 뜻인데, 예. 그리고 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최신 인공지능 그 지금 활용 엄청 잘하고 있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두 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그 말씀드린 거 아주 핵심적인 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요약하면은 땅 속에서 저절로 지속적으로 수소가 생성되는 원리. 요 이제 제가 서너 개 말씀드렸잖아요. 그중 제일 중요한 것, 그러니까 수소 생성의 대략 한 80% 차지하는 것. 그게 바로 지하수하고 암석의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지하수, 물과 바위 덩어리의 상호작용. 예, 요겁니다. 안고가 요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 덩어리가 특히 올리빈이라는 것이죠. 올리빈은 지구 부피 80% 이상 차지하는 멘털의 주성분이다. 즉, 자, 지하수는 빗물이 순환하잖아, 빗물. 태양 에너지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이 뜨는 한, 땅 속에 지하수는 계속 공급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구 부피의 80% 이상 결국 올리빈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올리빈. 그러니까 땅 속에서는 수소가 아무 제한 없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와,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땅 속의 고온 고압 환경, 이것도 공짜죠. 땅 속은 공짜로 고온 고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도 이전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온 고압 환경에서 지하수가 산소와 수소로 쪼개진다는 거죠. 그때 올리빈에는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있는데 그 가령 그 철이 산소하고 결합한다. 즉 철이 산소를 가져가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산화철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문석화 과정이다. 셀펜티니제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문석화 과정. 뱀의 모양이 새겨진 그런 돌덩어리, 뱀 모양 같은 돌덩어리 표면이 뱀 모양 같다. 그렇게 해서 사문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셀펜티니제이션,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수소가 외톨이가 되어서 땅속을 헤매다가 일부는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 버리고요. 빠져나가 버리면 공중에 올라가서 오존하고 더해지면 물이 돼 버립니다. 뭐 지장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빠져나가는 흔적이 페어리 서클이라고 이전에 사진도 많이 봤죠. 근데 그 중에 그 수소의 일부가 지각 구조에 딱 갇혀서 저장되어 있다. 그걸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겠다. 개택은 이런 일련의 지질학적 변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피어라이트, 이것도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안고는 염기성 화성암입니다. 화성암 주로 해저에 엄청 잘 발달되어 있다 이겁니다. 해저에. 그러니까 수소 정도 60보다는 앞으로 해저에 더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어피어라이트, 그러니까 염기성 화성암입니다. 바위 덩어리라고요. 그래서 그 어피어라이트 사진도 제가 쭉 몇 개 올려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저게 아피어라이트라는 겁니다. 화성암입니다. 본질은 염기성 화성암. 그래서 천연수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땅 속에 갇히는 구조가 저기에서 잘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지질학적 그 이론이라는 거죠. 그런 논문들도 과거에 많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개택이라는 거는 자기들은 뭘 하느냐? 자기들이 방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또 이제 땅을 쫙 스캔한다는 거 아닙니까? 땅 속을 스캔해서 자기들이 가진 인공지능으로 이제 분석을 착 하면은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천연수소가 묻혀 있을 후보지를 땅 속을 3D 지도로 그려주겠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 묻힌 걸 찾아달라고 하면 금 찾아주고요. 천연가스 어디에 많이 있을 것 같다 그거 찾아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주문하는 대로 이제 차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대표적인 에너지 메이저가 석유 찾아달라, 가스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고 돈을 줄 테니까 수소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 이런 의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탐사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천년수소 시대가 이렇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천연수소가 세상을 싹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중공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건데, 세월이 흐르면 결국 해상에서 천연수소 캐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수소 드릴릿이 필요하고요. 부유식 수소 플랜트 필요하고요. 수소 운반선이 필요한 거죠. 예, 마치 지금의 그 LNG 관련 그 해상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암모니아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비료의 핵심 원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암모니아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유식 수소 플랜트에서 바로 암모니아 공장까지 부유식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걸 뭐, 그 수소를 액화해서 운반해서 그거 다시 또 기화시켜서 암모니아 만들 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 암모니아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지 뭐. 예, 그러면은, 그 부유식 수소 플랜트 더하기 부유식 암모니아 공장, 암모니아 플랜트, 보시 하부법 그 플랜트를 해상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걸 이제 무인화할 수도 있고 또 해상공업단지로 할 수도 있고요. 해상공업단지가 되면은 사람이 살면 그게 바로 해상 신도시지 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천연수소 시대에는 기존의 조선 슈퍼사이클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전혀 다른 그 최소한 30년 초장기 울트라 슈퍼사이클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중공업이 이 덩신같이 삽질하지만 말고 지금처럼 잘 하기만 한다면은 거의 뭐, 정말, 천지개벽하듯이 앞으로 계속 변하지 않겠나. 결국 삼성중공업이 1등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